자, 이어서 이제 이번 시간에는 불문법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불문법은 크게 세 가지 있다고 그랬죠. 관판적, 관습법, 판례법, 조리. 세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법원 같지 않은 법은 이게 불문법이에요. 우리가 느낄 때는 법원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법원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자, 먼저 관습법이죠. 관습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관습이 법처럼 인식되네요. 법처럼 된 거예요. 그래서 민법에는 사실론이 대표적인 관습법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민사관계에는 관습법이 또 하나 있는데, 분묘기지권 하는 거 있어요. 뭐 여러분 분묘기지권을 아시는가 모르겠는데, 뭐 예를 들면 그런 거 있잖아요. 나무 산에다가 우리 조상 대대로 조상 묘를 써왔어요. 그런데 어느 날 산주인이 나타나서, 야, 이거 우리 땅인데 왜 우리 땅에다 너 말이야 너무 산소를 써. 이 산소 이장에 가. 이렇게 요청을 해왔다 했을 때 난데없이 여러분 산소를 뺏길 입장이 생겼잖아요.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죠. 지금은 그런 분쟁이 적은데 요즘은 이제 매장 문화가 아니고 화장을 하니까 옛날에 이런 분쟁이 굉장히 많았어요. 왜냐하면 옛날엔 다 산이나 땅을 양반들이 돈 있는 사람들이 다 독점했잖아요.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 땅이 없고 자기 논이 없어요. 밭도 없고 산도 없고. 그러니까 거의 나무 산에다가 조상묘를 썼다고.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이 산소 이장에 가라 하니까 골치 아프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경우에 대비해 가지고 나무산에다가 산소를 쓰는 경우에 20년 동안 정말 우리 조상의 산소로 평온하게 공연하게 누구나 알 수 있도록 산소를 쓰고 거의 제사를 꾸준히 지내왔다는 것이 입증만 되면 산소 이장 안 해도 됩니다. 비록 나무산에 조상묘를 썼지만 그 우리 집안의 산소, 선대에 산소는 안 오게 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20년 동안 그 산소를 공연히 제사를 지내와야 돼. 그게 입증이 된다는 전제하에서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산소와 산소 주변은 일종의 여러분 지상권을 인정해줘요. 쉽게 말하면 그 일정한 부분만 우리 후손들이 제사를 지낼 수 있는 정도 권리를 인정해준다는 얘기예요. 그런 것을 분묘기지권이라고 해요. 분묘 하나의 기지, 베이스, 지상권 일종으로 보는 거죠. 민법상 용어로 분묘기지권이에요. 근데 분묘기지권은 민법에는 한마디도 없어요. 성문법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관습법으로 인정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런 것이 관습법입니다. 그리고 민사관계에서는 관습법이 제가 많이 좀 있을 수 있는데, 행정부 관계는 관습법이 성립의 여지가 없다고 제가 얘기했죠? 왜? 이 행정관계는 주로 행정주체하고 국민의 관계에서 행정주체의 우월성이 인정이 되고, 행정관계는 주로 명령강제 내지는 권리와 자유를 침해하는 관계가 많아요. 그러니까 관습법으로 그걸 침해할 수 없잖아요. 마치 우리 형법에도 재형법정규에 따르면 관습형법은 인정되지 않죠. 관습형법 금지 원칙이 있어요. 그리고 민사관계에서는 관습법이 인정되지만 형벌관계는 관습법이 인정 안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행정관계도 관습법이 인정 안 돼요. 거의 인정 안 된다. 다만 우리나라에는 희한하게 국세기본법 18조 3항에 가면 이런 규칙이 있어요. 볼까요? 세법의 해석이나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이나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면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국세기본법 18조 3항이에요. 자, 보세요.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 되어 있잖아요. 그럼 내가 어떤 예를 들면 조그만 토지를 갖고 있는데 그 토지에 대해서 한 10년 동안 내한테 세금을 부과 안 했어요. 그래서 난 세금을 당연히 안 내는 거 알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세금을 내라 하면 돼, 안 돼?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관행에 의한 행위, 세금을 내한테 부과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는 그거는 정당한 거야. 그죠? 나는 세금 안 낸다고 이미 받아들였다는 거지. 그럼 나중에 세금 내라 하는 거 안 된다는 거야. 소급하여 과세되지 않는다는 거지. 이거를 국세행정은 행정이잖아요. 행정에 선례가 생겼잖아요. 10년 동안 내 땅에 뭘 부과 안 했어. 세금 부과 안 했어. 그 행정의 선례가 생겼잖아. 그 행정 선례도 법처럼 인식된다면 그건 행정 선례법이 되는 거지. 그죠? 그래서 이런 특별한 국세기본법의
행정선례를 인정하는 어떤 명문의 규정이 없다면 행정관계에서 간수법은 성립하지 않는다. 또는 성립의 여지가 매우 적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해하셨나요? 이거 다시 말해서 이건 행정선례법은 행정관계에서 간수법이 인정될 여지가 없는 하나의 없는 예외가 되겠습니다. 없는데 있는 거잖아. 없는 예외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판례법입니다. 지난주에 설명했지만 동일한 내용의 판결이 반복될 때는 그 속에 내재되어 있던 일반 법의 원칙들이 법처럼 인정되는 거예요. 승인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법원의 반복된 법 해석이 사실상 법으로 인식되는 거지. 행정선례처럼. 앞에 법에 A란 사건에 대해서 유죄 판결이 있었다면 A 다시 판결도 유죄, A 다시 판결도 유죄, A 다시 판결도 유죄. 이래 될 수 있겠죠? 비슷한 판결에 대해서는, 그죠? 동일한 법 해석이 가능하잖아요, 일반적으로. 이게 판례법이에요. 자, 예를 들어보면, 우리 근로기준법에 통상임금 칸이 있어요. 통상임금. 통상임금은 근로기준법에 어떻게 적어놨냐면,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 이렇게 딱 적어놨어요. 그러면 정기적으로 일률적 지급되는 임금이 뭐냐? 여러분, 매달 받는 월급, 이건 당연히 통상임금이지. 그런데 상여금은 통상임금일까 아닐까? 이게 만약에 재판에 갔다고 치면 이게 통상임금으로 보는 판사도 있고 안 보는 판사도 있어요. 왜? 상여금은 회사마다 다 달라요. 3, 6, 9, 12월에 주는 데가 있고 2달에 한 번 주는 데가 있고 6개월에 한 번 주는 데가 있고 1년에 한 번 주는 데가 있고 안 주는 데도 있고 지 맘대로요. 아수라야 아수라. 그러니까 이 상여금에 대해서 이건 정기적 일률적으로 주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굉장히 애매하게 되죠, 법에. 그러니까 이게 상여금에 대해서 통상임금인지 아닌지 수많은 이렇게 소송을 붙었는데 어떤 1심 판결, 2심 판결에서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한 데가 많아. 그런데 이제 몇 년 전에 이제 책을 정리했어요.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대법원에서 판결을 딱 내려줬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하급 법원들은 상여금과 통상임금에 관련된 어떤 소송이 들어오면 대법원 판결에 따라서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걸로 해석을 해버려요. 그러나 물론 그 반드시 따라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럼 대법원 그렇게 한다는 거지. 그러면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례는 사실은 판례지만 법으로 인식되죠. 법처럼 바쁜다. 판사들이 다 그거 따라가니까. 판사들이 다 따라가면 똑같이 해석하면 그건 법이지. 그렇죠? 그런 것을 판례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이해하셨죠? 판례법의 개념. 자, 다음은 조리입니다. 조리는 정의에 부합하는 보편적 원리다. 보편적 상식이다. 공서양속이다. 누구나 타당하다고 믿는 어떤 법의 일반적인 원리다. 이래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조리는 최후의 보충적 법원으로 보통 분류됩니다. 성문법도 없고 관습법, 판례법 없을 때 최후의 법원이다. 조리도 법원이라는 뜻이도 하나의 법의 형태를 본다는 거예요. 법의 한 형태를 본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조리가 뭐냐? 조리는 게 뭐냐? 구름잡이 같아요. 조리가 뭐? 상식은 상식이지만 상식이 뭐고? 이게 물으면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상식을 표현하는 또 다른 표현, 조리를 나타내는 또 다른 표현이 조리상의 제원칙 하는 거예요. 네 가지 원칙 있죠? 신의 성실 원칙, 신뢰보호 원칙, 비례 원칙, 그 다음에 평등의 원칙. 그렇죠? 신의 성실 원칙이나 신뢰보호 원칙은 사실은 비슷한 거예요. 그냥 갖다 보시면 됩니다. 신의 성실은 지금 민법에 나오는 거죠. 민법 1조 1항에 나오는 권리 행사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쫓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행정강에도 마찬가지죠. 행정주체가 있고 일반 국민 행정객체가 있다면 행정주체의 어떤 행위하고 권리하고 행정객체의 어떤 권리하고는 의무는 신의 성질을 따라서 해야 되는 거죠. 예를 들면 내가 식당 영업 허가를 받았으면 그 식품위생법의 기준에 따라서 장사를 해야 돼요. 위생에 술 팔면 안 되고 식품위생을 깨끗이 해서 예를 들어 머리카락에다가 뭐 이물질 음식이 나오면 안 되고 그렇죠?
뭐 식당에 종업원들이라든가 조리사들은 모자 같은 걸 딱 쓰고 머리카락이 빠지지 않도록 해야 되고, 손발도 깨끗이 자르고, 지금 코로나 시대는 이 침 같은 게 안 되도록 이게 침을 방지하는 어떤 플라스틱 그 도구를 입에 차고, 그렇게 해야 되죠. 그게 바로 신의성질이나 신뢰보호 원칙이죠. 식품위생법에 정해진 어떤 기본 신의성질 원칙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 걸 지켜야 되는 거죠. 노래장급주는 술 팔고 도우미 고용해서 장사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요즘은 코로나 시대 장사 안 되니까 뭐 서울의 유흥주점에서 또 부산도 나오더만 무가로 유흥주점을 막 밤에 오피스텔 같은 데 열어가지고 손님 받아 술 팔았다. 그 신의성질 원칙이 되는 거죠. 신뢰보호 원칙이 되는 거죠. 이 상식이 아니에요. 상식. 당연히 장사하면 안 되는 거지. 허가하고 장사하면 안 되는 거지. 그 식당 요즘 11시까지 영업하잖아요. 11시 문 닫아야 되는데 11시 그냥 끝나고 가만히 문 닫고 손님을 한 1시까지 받았다. 그것도 신뢰보호 원칙이 되는 거지. 자, 그런 게 신의성질 원칙인데 특별히 신뢰보호 원칙을 조금 더 구분해 둔 이유는 이런 사례 때문에 그래요. 보세요. 면허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음주운전자를 적발한 경찰서장이 착오로 정지 처분했어요. 원래는 취소시켜야 되는데 정지한 거야. 정지시키니까 이 면허 취소된 사람은 약간 덕을 봤어요. 유리한 척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방청장이 보고 야, 그 정지 대상이 아니고 취소 대상인데 왜 정지했어? 다시 취소해. 취소 처분을 하게 된 것은 하면 이거는 신뢰보호 원칙이 된다는 거죠. 무슨 소리입니까? 나는 면허 정지인 줄 알고 정지까지 받았는데 가로 늦게 취소 처분을 한다는 거 그건 말이 안 되죠. 그건 내 잘못이하고 경찰서장 잘못이잖아요. 그럼 경찰서장을 징계하든지 왜 내한테 불이익을 줍니까? 이렇게 따질 수 있다는 거지. 뭘 근거로? 조리 중에서 신뢰보호 원칙을 근거로 해가 신뢰보호 원칙이 위배됐다. 안 된다는 거지. 대법원 판례 입장입니다. 지방청장이 취소 처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서장 네 잘못이 아니야 이거지. 행정 주체 잘못이 아니야. 이게 신뢰보호 원칙. 음주운전자가 나는 이제 정지처분을 받고 끝이다. 그거 믿고 있었는데 그 믿음을 깨는 행위, 취소 처분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자, 세 번째 원칙은 비례 원칙입니다. 비례 원칙은 경찰 공권력의 행사는 비례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면 경미한 법규 위반에 대해서는 경미한 경찰 공권력을 행사해야 되고 중대한 법규 위반에 대해서는 경찰 무기라든가 태정 같은 중한 물리력을 사용해도 괜찮다는 원칙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흉기를 들고 경찰 공무 집행에 항거하는데 가만뒀다가는 경찰가 아니라 주변에 이웃 사람이 죽거나 다칠 우려가 매우 높다. 그럴 때는 태정이 아니라 경찰 무기를 사용해서 제압이 되는 거예요. 반대로 노상방뇨하는 피해자에 대해서 임의동행을 요구했는데 안 간다고 강제로 수갑을 채웠다. 그거는 과도한 공권력 행사입니다. 비례 원칙이 위배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노상방뇨한 사람은 여러분 그 사람이 주거가 부정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행범 체포할 수 없습니다. 현행범 체포도 못하기 때문에 수갑을 채워서도 안 돼요. 다만 주거 부정일 때는 현행범 체포할 수 있고 현행범 체포에 항거하면 수갑을 채울 수도 있겠죠. 다만 수갑을 안 채우고도 만약에 연행할 수 있으면 그냥 연행이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 완력을 이용해서 양쪽에 어깨, 팔을 경찰과 두 개 잡고 연행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것이 여의치 않을 때는 수갑 같은 걸 채울 수도 있겠죠. 경찰봉으로 제압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위반 행위가 경하면 경미한 경찰 물력을 써야 되고 중대한 위반 행위면 중대한 물력을 써도 좋다. 이것이 비례 원칙. 그래서 최근 이 비례 원칙을 잘 표현하는 어떤 잘 규명해둔, 잘 정리해둔 법령에 나왔어요. 경찰 물력 행사의 기준과 방법에 관한 규칙입니다. 그 규칙은 경찰청 예규예요. 그러니까 전국에 있는 경찰관들은 물력을 쓸 때, 예를 들면 예수 물력은 수갑, 방패, 대적원, 가스 분사기, 권총 이걸 다 포함하는 거예요. 쓸 때는 이 기준에 따라서 해라. 경찰 물력 행사의 기준과 방법에 관한 규칙에 정해진 절차대로 해라. 그런 뜻입니다. 그대로 하면 여러분 면책될 수 있어요. 근데 그걸 위반해서 했다. 그럼 비례 원칙이 위반됐다. 그러면 징계 먹을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것이 비례 원칙입니다. 그래서 이 비례 원칙을 표현한 대표적인 법원으로는 바로
참새를 잡을 때는 대포를 쏘지 마라. 참새 잡을 때는 새총을 쏘거나 돌판매질을 하거나 손으로 잡거나 공기총을 쏴서 잡으라 이런 뜻이죠. 북한의 요즘은 김정은이가 말이죠. 자기 고모부 장성택을 채용할 때 고사포를 쏴가 주겠다. 이걸 우리 우스개이지만 경찰 입장에서 본다면 비리온 집이 됩니다. 장성택 죽일 때 소총을 쏴도 충분하잖아. 아니면 교사에 목줄을 죽여도 되죠. 교사형으로. 그런데 고사포를 쏴줘가 시체도 못 잡게 만들었다. 이건 비리온 집이 된다 이 말이지.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평등의 원칙입니다. 평등의 원칙은 헌법에 나오죠. 모든 분은 평등하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행정법에, 행정 관계에 도입하면, 이거는, 동종 사안에 대해서는 행정청이 동일한 결정을 해야 돼요. 예를 들면, 부산수영구청에 바르게 살기 운동 협의회 등록을 A단체가 신청해 받아줬어요. 근데 B단체가 신청하니까 안 받아준다. 근데 조건은 똑같아요. A단체나 B단체가 구비한 조건은 똑같은데 A단체는 받아주고 B단체는 안 받아준다. 그거는 평등은 지배되잖아요. 동종사안에서는 동일한 내지 비슷한 결정을 해야 된다는 거지. 그것이 바로 행정의 자기구속의 법이에요. 내가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A라는 결정이 있으면 다른 사안에서도 A라는 결정을 해야 되는 거지. 행정의 자기구속 법리나 평등 원칙이나 일맥상통하는 권리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경찰 법원 중에서 불문법은 관습법, 판례법, 조리에 대해서 한번 전반적으로 쫙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불문법은 이해가 좀 잘 되셨나 모르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